네,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? 10월 2일 목요일입니다. 이제 오늘 오후부터 사실상 긴 추석 연휴 시작이 되겠군요. 그래서 오늘 또 투자 여러 가지로 결정해야 될 중요한 그런 하루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. 자, 첫 번째 소식도 가보죠. 오픈AI, 삼성, SK, AI 도원결이 맺었다. 잘 아시는 것처럼 오픈AI는 일본의 이제 소프트뱅크죠. 손정희 회장하고 스타게이트라고 하는 이 대규모 프로젝트,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좀 추진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근데 이거를 이제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반도체죠. 물론 여기에 이제 엔비디아의 AI 칩이 당연히 필요한 건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게 결국은 이제 우리 이 두 삼성전자, SK하이닉스가 만드는 HBM 또 그 관련된 여러 가지 GDDR7이라든가 또는 DDR5라든가 등등등 이 두 회사가 만드는 다양한 그런 칩들이 필요합니다. 올트만 CEO는 올 봄에도 한번 와서 그 카카오의 이제 AI 프로젝트를 같이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. 사실 이제 그때도 왔고 이번에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나라에 이렇게 이제 두 번 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정도로 바쁜 사람인데 두 번을 왔다. 이번에 온 게 사실은 조금 더 찐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본인의 대선 공약으로 한국을 그 아태 지역의 AI 허브 역할을 하겠다. 그래서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본인의 임기 기간 중에 만들겠다. 이런 공약을 내세운 바가 있죠. 이제 그런 작업의 하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지난번 미국 방문했을 때 그때도 이제 올트만 CEO가 당연히 거기서 이제 만났었는데 그때도 그런 작업들이 이제 진행이 좀 되어 왔다.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. 저는 이제 이번에 이 기사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 회장 그다음에 SK하이닉스 회장과 대통령이 만난 자리에 이제 올트만 CEO가 이렇게 있는 이 사진이 되게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. 이 사진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의 인물에 하나 더해서 봐야 될 사람이 바로 레리 핑크 블랙록 회장입니다. 지난번 미국 갔을 때 대통령이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레리 핑크 회장이었죠. 그래서 이제 돈 단위가 좀 다릅니다. 인프라 기본적인 모델만 시범 사업만 몇 조, 전체 다 하면 수십조 원의 투자가 이제 진행될 것이다. 그것도 역시 또 손으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방향은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라는 이 대통령의 공약과 이제 연결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우리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들어가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동안에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. 근데 이 스타게이트를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는 오픈AI의 이 얼트만 CEO가 와서 직접 이재용 회장, 그러니까 삼성과 최태원 회장, SK하이닉스를 직접 만나서 그리고 이제 사실 이렇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어떤 그런 백업이 필요하죠. 그래서 대통령을 만나고 이런 구조로 좀 가져간다라는 걸 이제 우리도 사실상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고요. 결국 이 모든 상황,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AI 3대 강국을 비롯한 이런 모든 얘기들의 총합은 결국 이제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이 뭔가 이제는 그동안의 어떤 그 시즈널한 그런 사이클이 아닌 추세적인 그리고 완전히 구조적인 어떤 그런 어떤 레벨업의 점프의 어떤 이제 출발점에 좀 서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결국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제 반도체 이 부분이 좀 우리로서는 어디에 가서든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코어 산업이 됐다.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오늘 아마 미국 시장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 굉장히 좀 많이 올랐다는 거 아마 이렇게 앞에서 들으셨을 텐데요. 이 얘기까지 더해서 우리 시장에서도 오늘 반도체주들이 다시 한번 긴 연휴를 앞두고 또 한번 좀 큰 움직임 보이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가져볼 법합니다. 나머지 세 가지 기사들은 좀 짧게 팩트 체크만 하겠습니다. LG화학이 2조 규모의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을 매각한다.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. 언제 할 거냐, 얼마나 할 거냐 이제 그 얘기였는데 일단 2조 규모로 하기로 했고요. 그럼 어떻게 조달할 거냐? PRS 방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. PRS 방식은 지난 봄에 SK이노베이션이 5조를 자금을 조달할 때 했던 방식인데 쉽게 얘기하면 물량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LG 엔솔이 갖고 있는 자사주, LG 화학이 갖고 있는 자사주인 LG 엔솔의 지분을 담보로 해서 투자자들을 모집을 해서 이자를 당연히 주겠죠.
그러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 후에 그때보다 주가가 계약 당시보다 주가가 올라 있으면은 투자자들이 그 이익분 주가 상승분을 이제 이익으로 취하는 거고 주가가 만약 그때보다 떨어졌으면은 그거를 LG화학이 보전해주는 이런 계약입니다. 투자자도 좋고 그 다음에 물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유상증자라든가 CB라든가 BW 등등등 이런 것과 관계가 없어서 주주 어떤 가치도 훼손하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업들도 되게 좋은 방식이죠. 그래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방식으로 2조를 땡긴다. 그래서 이거를 신규 사업에 투자한다.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. 세 번째 얘기는 완성차 학회인데 표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표가 두 개가 있는데요. 첫 번째 표를 먼저 보시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국내 완성차 5개사의 9월 달 판매 실적 비교 평가한 건데요. 현대차, 기아, 르노코리아, KG 모빌리티 5개, 완성차 5개사 중 4개사는 늘었고 한국 GM만 조금 줄었습니다. 한국 GM이 줄어든 이유는 한국 GM은 생산의 거의 80%를 미국으로 보내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관세 영향이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오른쪽에 있는 회사입니다. KG 모빌리티가 물론 뭐 삼성, 현대나 기아에 비하면 미미하긴 합니다만 KG 모빌리티가 7,600대 정도 팔던 거가 10,000대를 넘어갔다는 점에서는 상승률이 상당히 좀 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다음 표 보시죠. 국내 이제 완성차 5개사의 9월 판매량인데 이거는 이제 내수하고 해외 쪽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제 말씀드리는 표인데 현대차, 기아 모두 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. 원래 좀 내수가 좀 부진했거든요. 근데 2분기까지만 해도 지금 3분기에 내수가 좀 크게 늘어난 모습이 좀 보이고 이게 사실은 9월 달 이번 이제 3분기에 현대차, 기아의 실적을 견인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. 해외 수출도 보시죠. 근데 내수만 늘어나게 아니라 해외 수출 늘었습니다. 미국 생각하면 해외 수출이 줄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밑에 좀 GM 한국 사업장 보시죠. 말은 39%나 된 거죠. 미국 쪽이. 미국 쪽을 중심으로 해서. 르노코리아도 그렇고 KG 모빌리티도 그렇고 이렇게 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내수는 현대차하고 기아만 좋았고 나머지 3사는 다 좀 마이너스죠. 해외 쪽은 현대차, 기아가 늘고 르노코리아하고 KG 모빌리티도 좀 늘었다. 근데 결국은 이제 현대차, 기아가 이번 3분기에 내수도 좋고 해외도 좋았다. 지금 현대차, 기아의 주가가 하방이 이렇게 단단하게 유지되고 있는 그 이유다. 지금 주가도 좀 뭐 사실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. 네. 자, 이제 마지막 얘기 식품업계 얘기인데요. 이 대통령이 지난 30일 날이죠. 9월 30일 날 국무회의에서 우리 식료품업계가 담합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,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업계에서 되게 긴장할 법한데요. 주가를 보면 사실은 어제 식료품업계 주가들이 대부분 다 좀 올랐습니다. 그래서 일단 당장 대통령의 이 발언이 업계에 직접적인 어떤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 같지는 않고요. 표를 한번 보시죠. 여기 표가 뭐냐면 영업이익률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익을 폭리를 취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려면 영업이익률이 뭐 사실 2자릿수 이상 돼야 되죠. 근데 지금 보시면 보통 한 4, 5% 정도 되고요. 롯데 웰푸드 그다음에 HSBC 삼립 뭐 풀무원, CJ 프레시 이런 데 보면 1, 2%밖에 안 되죠. 오리온이 그나마 좀 주로 스낵 쪽이다 보니까 단가가 있어서 부가가치가 좀 높은 편이라 16% 정도고 나머지는 뭐 농심도 그렇고 뭐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내 식료품업계가 뭐 엄청난 영업이익을 이렇게 얻고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라는 거고요. 왜 이렇게 이제 가격이 오르냐? 사실 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. 원가가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재료값 오르고 여기 이제 우리는 사실 환율이 지금 근 1,300원대 후반에서 1,4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이 고환율 부담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수입을 다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아마 그러기 때문에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는 했는데. 앞으로 그렇다고 해서 식료품업계에 대해서 무슨 대대적인 무슨 뭐 세무조사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시장에서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주가가 따로 뭐 표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주가가 어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주가가 좀 좋았습니다. 네, 긴 연휴 잘 보내시고요.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